소유를 보겠습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 아니요, 200페이지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 앞에 다 했던 건데. 소유권에 의한 물권조 청권. 자, 앞에 판소도 36페이지 보면 나와요.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자,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내가 침탈했어요. 그럼 침탈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네.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해자에게는 자, 방해 제거 청구 및 손배. 네. 침해의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자, 시험의 포인트가 뭐랬어요? 및 또는이죠. 자, 요거는 뭡니까?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함께. 요 또는은 뭡니까? 선택이죠, 선택.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213조, 214조 내용입니다. 요 법조만 보고 갑니다. 다 이거는 다 했습니다. 자, 봅시다. 200페이지에 213조 볼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 소유자 현관펜. 점유한 자가 지금 침탈한 사람입니다. 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침탈자에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줄 꺼놓고 임차인, 지상권자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하면 뭡니까? 거부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년 동안 임대차를 했는데, 자 보세요. 2년 동안 임차를 했어요. 했는데, 얘가 나가라 그래. 그럼 뭐랍니까, 얘가? 야, 임마, 니 계약서도 한글도 모르나? 계약서에 보면은 2년 동안 내가 사용시간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임마. 무슨 반환 청구해? 내가 거절할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하는 거야? 임차일 때는. 지상권자일 때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자, 이 죽으시고,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라는 게 뭡니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갑니다. 214조. 자, 밑에 내용 뭐 다 했던 거예요. 뭐 다 봤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방해하는 자 현관펜. 방해하는 자에게 마우스이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거는 방해 예방이나, 이나는 뭡니까? 또는입니다.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침탈하면은 이 침탈자인 점유자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공동소유로 갑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우리가 앞에 그 점유 취득 시효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공동소유도 거의 100%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게, 상린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상린관계.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 세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딱 두 문제를 고정돼 있어. 점유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는 고정이다. 아시죠? 자, 그럼 갑니다. 자, 공동소유. 이거 뭐예요, 이거? 공소유. 공동으로 많은 겁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공동소유. 맞아요? 공동소유가 아니고. 이 대표적인 게 공동소유가 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 세 명이 균등하게 갔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자, 형제가 세 명 있다. 형, 누나, 동생. 균등하게 받습니까? 맞습니까? 받죠.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게 무슨 소유다? 개념 잡았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공동소유다. 대표적인 게 뭔데요? 상속. 그리고 친구하고 각각과 세 명 각각과 병이 세 명이 만나가지고 저 땅 사자. 우리 엠버리 해가지고. 엠빵. 들어봤어? 친구가 없구나. 친구. 진정한 친구들 없어요, 그런 친구들? 같이 돈 투자해가 사자 그런 경우 없어요? 저 옛날에 몇 년 전이고 7년, 8년 전에 한번 친구하고 같이 경매로 사가지고 팔고 이랬는데 같이 엠빵이가 수익 딱 팔고 난 다음에 엠빵 딱 그대로 딱 하고. 그런 친구들이 없구나.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 팔고 하고, 비용 나고 다 빼쁘고. 응? 그거 돼요. 응?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잖아. 공동으로 세 명이 돈 딱딱 사가지고 임야 딱 샀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합의 플러스 지분 등기해가지고 소유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공동소유하는 방법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내용만 이해하면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201페이지. 첫 번째 줄것이고 2인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무슨 소유를 한다? 공동소유라고 한다.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양갈로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소유 형태를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가 뭐라고요? 공유입니다. 자, 양갈로 2번 단체주의 성격이 강한 게 총유예요. 중간이 뭐예요? 합유입니다. 양갈로 3번.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넘기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 우리 판서노트 다 돼 있어. 자, 필기할 필요 없고 그게 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오늘 프린트 나왔던 거 51페이지. 51페이지. 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옵니다. 총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근데 총유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로마법. 요 게르만법. 자, 우리가 이제 로마 애들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한번 보고 이탈리아 수도가 어디예요? 와, 이 수도 모르면 1박 2일 못 보는데. 1박 2일 하면 수도 묻기 게임도 하는데. 자,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잖아. 로마는 알아요? 걔들이 가장 개인주의 성격이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적이다. 그런데 게르만이 어디입니까? 독일 애들 쪽.
맞죠? 그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누가 일으켰어요? 독일 애들이 일으켰잖아.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보면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어요? 무조건 결의할 때 전체가 다 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공유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없어요. 지분 처분, 요거는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게 뭡니까? 공유. 총유는 뭡니까? 단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야?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거 재산 처분할 때 전부 다 사원총의 결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분 갖고 있으면 지분을 다른 사람에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뭐라고요? 개인주의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볼 필요 없이 요 시험에 총유가 잘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 판소대 보면 다 돼 있죠. 전부 다 뭐 보정, 관리 전부 다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관리도. 그래서 시험이 안 내. 시험에 잘 내는 거 요 공유. 알겠죠? 네, 공유. 여기는 판례도 많이 있거든. 또 분할 문제도 생기고 다 되거든.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나머지 이거는 뭡니까? 시험 안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 공유거든. 알죠? 요거 조합체. 요거는 조합 만들 때 합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202페이지에 박스 있죠, 박스. 자, 공유는 성질이 되냐? 다수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단순히 매수하는 형태다. 이 되고, 합의는 어떻습니까? 공동의 목적의 포인트야.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하였으나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체다. 이게 뭐 조합체입니다. 공장을 함께 경영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거고. 자, 이게 뭐예요? 동업. 또 동업하면 알아듣는데. 동업할 때 같이 투자하잖아. 이 동업할 때 조합이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문중, 종중, 교회 재산 처분할 때 사원총의 결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럽니다. 중요한 건 뭐랬어? 공유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갑니다. 공유가 있잖아요. 나중에 공동소유에서 거의 뭡니까? 80%가 공유 내용이고 나머지 20%가 뭐야? 20% 중에서 합의가 한 10% 되고 이거는 5%밖에 안 돼. 85%가 이거예요. 공유. 알겠어요? 그럼 쉬운 문제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집중됩니다. 알겠어요? 얘 나오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어. 합의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총유도 나오는 게 딱 한 개 정해져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안 된단 말이야. 합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의 지분도 처분할 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요 합의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딱 정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지분, 요거 시험 나왔죠, 그래. 합의 지분의 포기. 포기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알죠? 포기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했어요. 물권에 소멸할 때.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두 개밖에 안 내. 그럼 합의를 다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저거 두 개만. 총리를 찍으면 돼. 사원총 결의. 총리는 뭐라고? 사원총 결의. 우리 판소도 한번 봐요. 판소도 보면은 사원총 결의. 우리 뭡니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 사원총 결의라고 좀 더.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밑에 돼 있어? 그러니까 총리는 내 안 내? 잘 안 내. 찍으면 돼. 사원총의 결의. 그래서 오로지 내는 게 뭐라고요? 공유. 알겠습니까?
올해는 공동소유를 해가지고 여기 지분 한 개 내고 한 개 냈는데 대부분 3개, 4개 지분이 전부 다 뭐예요? 공유예요, 공유.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공유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면 안 봐도 되잖아. 잘 나온 것만 해도, 잘 나온 거 강조해도 뭡니까? 틀리는 이 판국에. 안 나오는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뭡니까? 이제 기본서 할 때도 그렇고, 뭐, 버리면 버립니다. 이 뭐, 10몇 년도, 제가 20년 강의를 했지만, 안 내는 건 아예 안 내더라고, 출제원들이.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하면 냅니다. 왜 냅니까? 틀리게 하려고. 근데 그 쉽게 냅니까? 아니면 어렵게 냅니까? 됐다, 이렇게 되거든. 그건 내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못 풀어, 그건. 맞죠? 우리 그거까지 공부할 기야? 95점 받고 싶어? 아니잖아. 우린 뭐, 80점 받아두면, 뭐, 개론 뭡니까? 과락, 한 1년 공부했는데 과락 안 되겠나? 넘겠지. 과락 나올 리가 없지. 와, 근데 막 쉽지는 않습니다. 개론 또 50점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선생님이 따라만 딱 가면은, 무조건 50점 넘어요. 1년 동안 하면은 50점 넘지. 예?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돼요. 민법은 저거 80점 근처까지 만들어주면 돼, 나는. 근처라는 게 뭐예요? 75점부터 뭐 80점 사이, 85점 사이, 그 정도 만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거 버려도 돼. 그냥 버리면 돼. 그냥.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래도 뭡니까? 점수는 충분히 넘치게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요약된 게 뭐가 판소노트입니다. 딱 100가지 테마잖아. 100가지 테마면 테마는 80개밖에 안 돼요. 테마는 80개 테마야. 우리 시험에 나오는 80개 테마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거기인데 뭐 주인법, 사인법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양이 좀 많아졌지 그러지만 테마는 80개밖에 없어. 우리 시험 나오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나머지 버리면 돼. 안 나오는 것들이야 그것들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판소노트에 있는 80개 테마만 정리하면 끝이다. 자, 그럼 갑시다. 자, 공유 어디로 갑니까? 202페이지 바로 볼게요. 공유의 성질 박스 밑에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뭘 한다? 공유를 한다. 그럼 반드시 공유에는 뭐가 있어야 돼? 지분 현관펜. 공유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분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한 개의 부동산을 3분의 1씩, 3분의 1씩 양적 분할한 거지. 양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맞죠? 나중에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가면 이게 분할됩니다. 3분의 1씩. 그래서 이 공동소에서 공유는 뭡니까? 양적 분할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적 분할서 주말 것이고. 그리고 다 합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알겠지? 지분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한 개 소유권을 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형태를 가진다. 그게 포인트야. 됐어? 줄 거지? 밑에서, 맨 밑에서 바로 위에서부터 줄 거면 돼.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를 뭐란다? 공유라고 한다. 자, 옆에 가서 공유 지분 갑니다. 공유 지분. 자,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 안 되면 균등한 것을 추정합니다. 두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에 따라 정해지지만 불분명할 때는 뭐한 것을 추정한다? 균등한 것을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분의 내용인데 지분의 처분입니다. 자, 지분의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줄 자유롭게 처분입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자유. 지분 처분은 자유 주시면 되고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그래서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쓰십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의 탄력성 가는데, 지분의 탄력성. 자, 요거, 지분의 탄력성은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예. 상식을 좀 알아야 되고,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지분의 탄력성이 뭔데? 자, 보세요.
사람이란 게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잖아. 응? 자, 그런데 얘가 상속인이 없어. 봅시다. 없다 합시다. 없어. 사망했어. 그 자식 새끼가 있다 없다? 자식 새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상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속은 밑으로 가잖아. 밑으로. 알죠 그거? 밑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밑에 없으면 위로 올라가고. 잘 모르나 보네. 상속이라는 게 어디로 갑니까? 와이프하고 밑에 우리 아들 딸로 가잖아. 맞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밑에도 없고 옆에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누구야? 부모님으로 간다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뭐 그래도 위도 없고 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가요. 옆으로 누구야? 형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럼 상속이 없대, 그냥. 상속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 지분은 어떻게 돼요? 죽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지분 비율을 기술돼.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대? 2분의 2분의 된다고. 이게 267조의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잘 좀 따봐. 돌아가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 만일에 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1.5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1만 가져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고생했어 안 했어? 했잖아. 0.5 더 줘.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민법상.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 그 어머니 앞으로 해줄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하면 돼? 자, 포기각서 다 줬고 인감증명서 다 떼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등기치라는 사람은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받아본 적이 없구나. 받아보면 바로 이해되는데 이게. 알겠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면 그 아들한테 하자고 하면 어머니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남이 뭐 제사 다 지냈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보통. 제사 다 지냈다 그러면 뭐 제사비 계산해가 뭐 넘겨주자 이거 한 개 작은 한 개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이 없어. 그런 내용 하잖아. 그럼 뭐 그런 내용을 할 때 민법상 법상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 딱 해주면 다른 형제들입니까? 정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된다고.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또 포기했을 때는 나머지 지분으로 들어가 본단 말이야. 이게 지분이 뭐라고? 탄력적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 난다. 읽어보자. 갑시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자, 행간패. 하거나는 둘 중에 하나만 이 말이야. 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뭐한다? 기술된다 이 말이야. 3분의 3분의 있다가 갑이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면 을과 병이 2분의 1, 2분의 1씩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지분이 옮길 수 있는 탄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지분의 탄력성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공유분의 처분 변경입니다. 자, 보세요. 사용수익은 아까 무슨 비율로 한다 그랬어? 지분 비율로. 자, 그 다음에 처분 변경 갑니다. 이것도 외우는 사람인데 이해하면 보자. 3분의 1을 갖고 있는 놈이 이거 저접하면 돼, 안 돼? 3분의 1 갖고 있는 오빠가 내 지분도 있고 동생 지분도 있는데 이 팔았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지랄합니까? 상상을 한번 대입해봐. 여러분이고 동생인데 중간에 동생이 팔아제꼈단 말이야. 기분이 좋아, 더러워. 좋나 보네, 막. 안 된단 말이야, 원래. 목적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한 명이 팔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합리적이지? 맞지? 예. 얘 지분도 있고 얘 지분도 있고 얘 지분도 있으니까 처분할 때는 공유물 처분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맞아요? 그래서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자, 법조문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264조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찾습니까? 맨 끝에 줄에 찾았어요.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찾습니까? 됐고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판소도 나오지만 관리. 관리는 무슨 수로? 과반수야. 한번 볼래? 우리 안 틀려. 관리는 과반수. 관리는 무슨 수로? 과반수로. 관리는 과반수로. 오케이? 됐어. 관리는 무슨 수로? 과반수로. 외워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면 내 잘못이 아니죠. 관리 과반수로. 오케이. 예? 됐지? 자, 그럼 봅시다. 무슨 말인데 이거? 자, 이겁니다. 얘가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6분의 1밖에 없어. 6분의 1. 자, 그러면 이 관리 행위에는 임대 놓는 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 임대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 그러면 얘가 정인태 임대 놓는 거 된다, 안 된다? 임차인에게 임대 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럼 월세 누가 받을까? 얘가 받을까? 생각해봐. 누가 임대 줬어? 갑이 줬잖아. 지가 가만수래. 3분이 갖고 있대. 그럼 월세 누구 줘? 이거 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야. 갑이 준다니까? 예? 그러면 시험이 또 나왔어. 요거 시험 진짜 많이 나왔어. 5번인가 나왔어. 이 소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관리 행위는 누가 한다고? 갑한수 지분권자가 한다고. 알겠어요? 임대 놓고 월세 받는 거 전부 누가 한다고? 갑이 해. 그럼 얘는 얘한테 달라고 못하고 나가라 못하고 얘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6분의 1 비용권 얘가 전부 다 받았잖아. 그럼 얘한테 내 지분만큼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시험 지문도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지? 관리가 하는 내용이 판례가 많고 이 지문들을 세세하게 다 시험냈다. 알겠죠? 몇 번이냐? 5번이네, 5번. 알겠죠? 자, 근데 이해만 하면 이건 쉬운 문제, 떡이야, 떡. 뭐 너무 쉬운 거야, 너. 너무 쉬운 거야. 자, 월세 누가 다 받아? 임대차 계약 쓰는 사람이 누구야?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 놨잖아. 월세 얘가 얘한테 줘. 맞지? 그럼 얘가 소수 지분권자가 얘가 가서 얘한테 나가라고 하거나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돈 누가 다 받았어? 그렇지. 그럼 얘는 얘한테 자기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배는 줘갈 수 있어. 알겠어요? 네. 누가 한다고? 이거는 과반수 지분자가 관리를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겼다. 자, 보세요. 갑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이 2분의 1 지분이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3명이 아니고 2분으로 줄였어. 이 형이야, 형. 이 형이 저를 찾아왔어. 아니, 동생이 있잖아요. 세금도 안 되고 공과금도 안 되고 막 내가 세금 다 안 내고 미치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렇게 내일 와서 이해한 기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잘하셨습니다. 다 내야지. 형이 다 내야지. 왜 내가 다 내야 지분도 잊어버려 하더라고. 누나 알겠죠? 네가 다 내야 네 지분이 무슨 수가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돼. 무슨 말이죠? 왜? 1년이 지나면 지분 매수 청구권 좀 이따 배웁니다. 266조에 보면 나와요. 지분 매수 청구권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지나면 내가 공과금을 냈는데 얘가 안 냈잖아. 동생 안 냈지? 그럼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형성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동생이 막 뭡니까 세금 안 내고 뭐 공감 안 내고 뭐라 해야 됩니까 형이? 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낼게. 니는 그 일이나 해라. 나는 지금 계속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지분이 올라오고. 동생이 소송 걸어서 분할 청구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일 때 그 서류 딱 집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가 세금 다 냈네. 그래 지분 더 좁힌다니까. 분할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만큼 분할할 때 이만큼 좁힌다니까 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형제인데 내가 이제 관리를 하고 할게. 그리고 세금 내가 다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니 일해라. 이러면 나는 지금 낼 때마다 뭐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내가 무슨 순자야? 가반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임대 놓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형이 와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뭐, 지분이 똑같은데 돈 n분 내려야 되는데 이 새끼는 내지도 않고 내가 다 계속 내세요. 왜 내야 되는데? 설명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내야 되겠네? 시끄럽더라. 우리 수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알죠? 몇 년 전에 있었다니까. 몇 년 전에 수강생이 있었다니까. 이거 알아야 뭡니까? 나는 지금 무슨 수가 올라갔다고 가만서 돼. 임대 놓고는 내가 뭡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딴 사람의 관리, 맡길 수도 있는 것도 전부 누가 다 한다고? 가반수 지목구장 합니다. 근데 이 2분의 1은 과반수입니까? 반수입니까? 반수야, 반수. 과는 뭐야? 한 물어볼게. 얘가 51%야, 이 49%야. 얘가 뭐야? 과반수. 딱 반반은 뭐야? 반수야. 32회 때 반수로 시험 냈어. 알겠어요? 반수로 시험 냈다. 이제 시험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막 엄청 어렵게 우리 여기 있는 기출 문제만 잘 보고 가도 다 맞출 수 있다. 왜? 어렵게 꼬아낼 수 있는 거 다 냈거든 이때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형이 지분 동생하고 처음엔 지분은 같지만 내가 공과금하고 세금 다 내면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내 지분은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다 말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내가 내 주문으로서 내 지분은 계속 마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말이야.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예? 근데 밝히면 절대 안 된다. 예. 야금야금 먹어야 됩니다. 알죠? 야금야금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보존행위 갈게요. 자, 보존행위. 빠졌네, 한 개. 이게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뭐 어떤 거냐? 여기에 이제 각각과 병이 있는데 정인한 놈이 침탈했다, 사용한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다.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요거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부터 한번 펴보자. 자, 52페이지 표현 나와요. 52페이지. 자, 52페이지 가니까 각각과 병이 공유관계인데 정이 침탈하거나 침해하거나 정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이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가벌병 세 사람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각자가 단독.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갈로 2번에 자, 어디로 가냐? 204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공유물의 관리 보존 265조 갑니다. 별표 해놓고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관리다. 공유물의 관리의 현관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에 무슨 수로? 과반수할 때 과자의 현관펜. 관리할 때 관자의 현관펜. 과반수할 때 과자의 현관펜가 하살표 딱 해놔요. 그래서 관리는 무슨 수? 과반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침탈행위, 침해행위 있으면 각자가 할 수 있다. 원인 무효 등기되어 있다. 말소 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인데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에 보존행위입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공유물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일체 행위를 말하고 공유자라면 지분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포인트가 어디 현관펜?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니 한번 따라서 줄 거면 됩니다. 이 시험에 나왔던 판에. 자, 어디 보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되면은
그 바로 밑에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말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이용 계량행위 나옵니까? 끝에 이용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를 한다. 자, 지분의 무슨 수로 결정합니까? 관리는 과반수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자 1인이 과반 수익을 갖고 있으면 단독으로 관리사항 밑에다가 임대 적어놔. 임대 놓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은 오로지 임대밖에 안 나와. 관리가. 알겠어요? 관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임대 놓는 거. 시험에 나오면 임대 놨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항상. 알겠죠? 자, 임대 놓을 때는 누가 한다고? 과반수 지분권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52페이지. 자, 칠판 보세요. 칠판. 각각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 요 지분을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3분의 1로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다. 응?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았다. 3분의 1씩 받았는데, 자, 받고 난 다음에 이 두 분은, 한 명은 현대자동차 다니고, 한 명은 SK 다닙니다. 여유가 있죠. 그럼 분할 청구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인 사업을 하거든. 코로나 3년 동안 저같이 힘들었어. 학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게도 빨리 닫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잖아. 오로지 잘 된 게 뭡니까? 가게. 배달음료만 잘 됐잖아. 배달음료. 예? 불티났다 그러대. 짜장면. 예? 우리 친구 중에 뭡니까? 짜장면 가게로 전화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짜장면 가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방장이 째쁘면 그날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요리를. 그러니까 뭐 주방장 비싸게 했더만은 뭐가 주방이 한 번씩 째보고 이러거든. 미치는 거죠. 자, 하여튼 갑자기 또 딴 데로 나갔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있어. 자, 그러면 개인 사업도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뭐 내 거 사라 했는데 안 사죠. 그러면 또 뭡니까? 그러면 이걸 팔자 했는데도 안 팔아. 형제 두 명, 형이 두 명은 안 팔아. 그러면 얘가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 선임이가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간다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판소로 돼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의 소야. 그리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왜? 지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 피고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그 효력이, 소송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무슨 소송이야?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딱 떨어진다. 7번 보세요. 요렇게 갑 소유하고 을 소유하고 병 소유를 하라라고 공유 분할 판결 떨어지면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우리 판소도 있죠?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밑에 적어야 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물건문제 생기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행 판결은 31회 때 시험 나왔어요. 30회, 31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성 판결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이제 204페이지로 갑니다. 자, 204페이지. 공유물 분할인데 분할의 자유 나왔는데 268조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자, 불분할 특약은 몇 년? 지금 몇 년을 했어? 자, 우리는 진짜 그러지 말고 외우는 거 진짜 쉽게 외워준다. 자, 분할 특약. 몇 년일까? 어떻게 알았어?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년이야? 시험에 나올 때 29회 때 불분할 특약은 몇 년? 5년이고 갱신해도 5년입니다.
알겠어요? 막 이만 해줬는데 뭐 틀리면 되겠습니까? 겠습니까? 예? 불분할 특이야. 모르겠으면 살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이에요. 됐어요? 제일 쉬워. 이렇게 외우는 사람 없어. 왜 이렇게 가르칠 사람 없어. 불분할 특이야. 불분할 특이야. 5년. 됐지? 외웠다. 우리 시험 나왔던 거 한번 외웠다. 예? 딱 시험 2번 나왔거든요. 또 나왔는데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고 그 전에 한 번 또 나왔어. 불분할 특약은 분할 금지한 특약이잖아. 몇 년이야? 5년.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5년이다. 요 29회 때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몇 년?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2항 보세요. 전항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불분할 특약도 갱신하면 몇 년이다? 5년이다. 불분할 특약도 5년인데 갱신해도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말이야.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분할 방법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분할할 때 어떻게 하는데요? 협의 분할 원칙이야. 자, 무슨 분할? 우리 판소도 크게 돼 있죠? 무슨 분할이 원칙이야? 협의 분할. 그래서 협의 분할이라는 게 뭐야? 각과 을과 병이 협의를 해서 분할하는 거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판 가야지. 재판상 분할이 예외다. 자, 그래서 원칙이 뭔데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야. 자, 예외가 재판상 분할입니다. 자, 그리고 협의 분할 하더라도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분할 안 되면 경매 넣어서 무슨 분할합니까? 대금 분할합니다. 똑같아요, 이 내용도. 자, 우리가 현물 분할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지.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요렇게 분할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가보면. 알겠죠? 근데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야?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은 분할 청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 친구가 분할 청구 했거든. 자, 우리 친구가 이제 했는데, 요 근처입니다. 근처에 있어요. 상가 건물 분할 청구를 했는데, 누가 들어왔냐? 누나가 들어왔어, 누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가 건물 분할 청구 초성이 들어왔거든. 근데, 판사가 부릅니다. 이리 와. 3명, 이리 와. 야, 땅은 분할이 되는데, 건물 분할 안 되잖아. 이 건물 째그릴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분할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할래? 라거든. 야, 너희 만일 합의가 안 되면 경매 들어가면 알지? 감정가로 가는 데다가 한번 유찰 때마다 20% 까내려가는 거 알지? 이란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래서 판사가 와서 말합니다. 야, 한 명이 대주고 나머지 돈 주고 치워. 그래서 우리 판소 노트에 있는 가격 배상하는 방법 또 분할한 방법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시험에 나왔던 내용. 알겠어요? 그러면 마음이가 만약에 합의 안 된다. 경매 넣어봅니다. 경매 넣어서 무슨 분할한다? 대금 분할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차기전 따가지고 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 안 생겨. 상가금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런 경우 있어 없어? 형제도 사고 얘기해 줘야 돼. 야, 이거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될 게야. 누가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 받는 걸로 해가지고 끝내. 유찰돼봐라. 20%씩 내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배당 받는 금액도 작아지고 가치도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명 하고 나머지 돈 줘라. 대출 받아가. 무슨 말이죠? 요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야. 아시겠죠? 실무에 써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대로. 예? 자, 그러면 현물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경매를 넣어서 대금 분할한다고요. 알겠습니까? 판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갑시다. 그러면 205페이지. 269조입니다. 1항.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줄 꺼놓고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협의 분할이 원칙이야. 예외가 재판상 분할이고 양. 현분을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을 때 이거 아까 건물, 상가 건물 이거야. 그럴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럼 경매 넣어서 뭐합니까? 대금으로 분할해버리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269조를 줄여서 해놓은 게 우리 판소도 52페이지야. 판소도 52페이지. 자, 52페이지 가니까 무슨 분할이 원칙이야?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이 가고 협의 분할하더라도 무슨 분할? 현물 분할하고 자, 안 되면 대금 분할합니다. 맞죠? 재판상 분할할 때도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경매 넣어서 무슨 돈을 한다고? 대금 분할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금 분할하는데 가격 배상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죠.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5페이지 1번의 현관패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협의 분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등으로 방법이 있으며 찾았죠? 찾았어요? 판소도 있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입니다. 자, 재판상 분할이 뭐가 성립하지 않을 때 한다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찾았습니까? 찾았어?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모든 공직자를 피고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니 한번 갑니다. 재판상 분할할 때도 끝에 갑니다.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 찾습니까?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세 번째 줄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 위한 사유로 없었으므로 경매하면 위법하다 되는데 자, 밑에 뒤에 건 볼 필요 없고 자, 우리가 다시 할게요.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안 되면 무슨 분할한다? 세 번째 줄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까지 알면 돼요. 자, 그리고 D급번의 별표 무슨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 밑에다가 뭘 적어놔야 되겠다? 이행 판결 적어놓으세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깁니다. 우리 상공 판결 기타의 법률 규정 할 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공유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갑을병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등기 없이도. 자, 그런데 이행 판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 자, 소유권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항상 한 단원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 자, 복습해 보자.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를 점유하면 등기함을 취득하죠. 맞죠?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뭡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 10년이고 뭐가 플러스 되면 선의무화실 플러스 되면은 10년으로 가준다 이 말입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 됐나요? 우리 판소도 49페이지 했잖아. 맞지? 자,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시험 나왔다 이제. 올해 시험 나왔다 그랬지. 효과는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시험 문제 5번 지문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나왔던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소유. 아시죠? 자,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를 통틀어서 공동소유라는데 공유가 중요하다. 자, 그럼 공유만 정의하고 갑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사용 수익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하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관리는 무슨 수로? 과반수로. 보존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으면 공유물 분할. 공유 분할은 자유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요겁니다. 공유. 합유, 총유 중요한 거 아니겠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불분할 특약은 몇 년? 어떻게 알았어? 이제 좀 좋아지고 있어. 아주 좋아. 맞죠? 불분할 특약은 5년이 5자기 때문에. 예? 그래졌지? 네, 됩니다. 그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29회 때 나왔다고. 불분할 특약 하면은 5년인데 갱신해도 5년이다. 시험 만누지부 나왔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넘기면 이제 용인물권 좀 쉬었다가 용인물권 정리하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